자, 교과서 살펴보겠습니다. 교과서는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각국의 개항과 초기의 모습들은 1학기 때 한 거여서 여기서는 다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줄친 거 중심으로 한 번쯤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제국주의 침략과 동아시아 질서의 재편 여기서부터 살펴볼 거고 시점은 자, 동학농민운동부터 러일전쟁 자, 여기가 되겠죠. 자, 이겁니다. 자, 시작은 동학농민운동입니다. 동학농민운동 모르지도 않죠. 우리 다 한국사 시간에 배웠었던 거니까 더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고 동학농민운동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된 전쟁이 뭐예요? 바로 청일전쟁이죠. 여러분은 이 청일전쟁을 잘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동학농민운동으로 결국에는 청일전쟁까지 일어나게 되었다. 라는 거죠. 자, 두 나라 전쟁에서 누가 이겼어요? 자, 일본이 이겼다. 일본이 이겼고, 일본이 체결한 조약, 청나라와 시모노세키 조약. 자, 시모노세키 조약. 이렇게 기억을 하면은 되겠습니다. 자, 시모노세키 조약의 조약 내용은 밑에 나와 있습니다. 살펴봐 두시면 되겠고, 배상금, 그다음에 랴오뚱반도와 타이완을 할양한다. 라는 내용이 주요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일본은 랴오뚱반도, 타이완을 할양받았다. 기억해 두시고, 다만 이 랴오뚱반도는 자, 외우세요. 러시아가 주도한 무엇? 삼국 간섭 외우시고, 삼국 간섭으로 다시 돌려주게 되었고, 이제 배상금을 좀 더 많이 받는 조건이 됩니다. 자, 받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청나라가 어려워지자 내부의 불만이 터지게 되고 그 불만이 서양의 침략에 대한 불만으로 표출되는데 그것이 바로 의화단 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의화단 운동은 서양놈을 몰아내자라는 구호를 갖고 있어요. 자, 구호 하나 외웁시다. 부청멸량, 부청멸량 나오면 뭐야? 의화단 운동입니다. 의화단 운동은 서양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서양놈 몰아내자. 이런 구호를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화단 운동은 연합국이 그러니까 공격을 받은 국가들이죠. 얘네들이 연합해서 군대를 만들어서 얘네가 이제 출병하면서 마무리를 지게 되고 그리고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그 조약 이름은 신축조약이 되겠습니다. 신축조약의 내용은 외국 군대가 베이징에 주둔할 수 있게 허용했다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반도에서는 러시아와 일본이 러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러시아와 일본이 러일 전쟁을 되고 자, 결론만 봅시다. 우린 뭐 간단하게 볼 거니까 결론만 일본이 이긴다. 조약을 체결했다. 조약 이름은 뭐야? 포츠머스 강화 조약이다. 수능 보는 친구들은 미국의 중재로 이 내용도 같이 기억하시면 되고 내신은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포츠머스 강화 조약을 체결했다. 자, 그리고 이 조약에 의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넘겨받았죠. 이런저런 것들을 받았고, 일본은 한반도와 만주 지배를 위한 아주 중요한 전략적 교두보를 마련하게 되고, 우리는 결국에는 보호국이 되고 식민지가 된다. 다 아는 내용이죠. 자,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전쟁과 관련된 것도 밑에 나와 있으니까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민족운동의 발전에서 보면요. 중국을 중심으로 좀 살펴볼 겁니다. 자, 1차 세계대전입니다. 자, 제국주의의 대립이 1차 세계대전으로 폭발하게 되었죠. 근데 일본은 1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이죠. 영국 친구였으니까 당시에는. 자, 그래서 얘네가 참전해서 패전국이었던 독일의 산둥반도를 차지해버렸어요. 독일이 차지하고 있었던 산둥반도를 점령했다. 이거는 산둥반도가 독일이 점령하고 있었던 점령지인데 이 지역을 뺏어서 이제 이권을 챙기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세력을 확장하고 이 중국 정부의 21개조 요구를 강요하게 됩니다. 자, 밑에 21개조 요구가 나와 있습니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뭐 대단히 이걸 외워라 이런 것까지는 필요 없고, 다만 독일 이권을 일본이 가져간다. 이게 21개조 요구다. 라는 정도 기억해 두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모습이 이제 나타나게 되었고요. 이것으로 이제 받아들여지게 되죠. 중국 정부 힘이 없으니까 당시에 막 군벌 난립할 때고 위안스카이 뭐 힘 없고 뭐 이럴 때니까요. 자, 그리고 1차 세계대전이 끝납니다. 그래서 파리 강화 회의가 열리죠. 이 파리 강화 회의에서 베르사유 조약을 체결해서 1차 세계대전을 마무리하는데 이때 일본은 산둥반도 점령하고 있었잖아요. 이것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습니다.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는 거야. 그러니까 중국 애들이 야 이런 게 어디 있어, 이런 게 어디 있어, 우리도 승전국인데, 그래서 중국 국민의 반발이 거세지게 되고 이 반발이 나중에 이제 오사운동으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자, 한편 중국 얘기는 좀 이따 하고요. 한편 이런 국제사회의 흐름에 이어서 1차 세계대전 했더니 어떻게 됐어? 전쟁이 너무 심해져서 살기가 빡세졌어.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야? 전쟁 때문에. 그럼 전쟁을 하지 말자. 이런 합의가 나오게 되겠죠. 전쟁을 안 하기 위해서 군비를 축소하는 협약을 체결합니다. 외우세요. 그것을 워싱턴 회의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 워싱턴 회의 이렇게 나와 있고 주력함의 비율 이렇게 나와 있죠. 해군 전력을 축소하면서 군비 경쟁을 좀 줄이고 전쟁을 좀 방지해보자 이런 목적, 일본을 견제하는 목적이 더 크긴 합니다. 자, 이런 체제 하에서 나온 회의가 워싱턴 회의입니다. 외우세요. 자, 그리고 이 회의를 통해서 결국에는 일본이 잃은 게 많아요. 무기도 더 많이 만들지 못했었고 각종 이권도 뺏기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한동안 안정의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겁니다. 자, 요거 하나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이게 순서대로 안 돼서 좀 그런데요. 일단은 워싱턴 회의는 중요하니까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 다음 페이지로 가면은 이어서 21개조 요구할 때 그 부분이 나옵니다. 먼저 3.1운동. 시기적으로 좀 빠르니까요. 3.1운동은 다 알죠? 민족자결주의 영향을 받아서 19년에 만세 시위 운동을 벌인 거 이거 다 아니까 모르지 않을 거라고 믿어요.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좀 낯선 거 우리 이제 신해혁명 볼 겁니다. 예, 오사운동 볼 겁니다. 자, 오사운동은 전두슈라고 하는 사람이 신청년이라는 잡지를 발행해서 사람들에게 다양한 근대적 사고방식을 알려주었는데 이것이 하나의 운동이 되어서 신문화 운동이라는 것으로 퍼지게 됩니다. 자, 이 신문화 운동의 영향을 받고 성장한 세대들이 중국의 일본의 21개조 요구 산동반도의 이권이 일본에 넘어간 것 이것에 대해서 개탄하면서 시위를 벌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자, 외우세요. 오사운동이 되겠습니다. 오사운동. 자, 오사운동은 산동반도 이권이 일본에 넘어갔다는 소식, 즉 파리 강화 회의에 베르사유 체제 인정 이것에 대한 저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베이징 학생들은 일본 놈이 나빠요 시위, 그 다음에 이것에 어물쩡 인정해준 군벌 나빠요 이런 시위를 벌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중국 정부는 결국에는 일본한테 21개조 요구해줄게라고 굴복했다가 베르사유 조약 내용에 대해서는 이렇게 막 시위가 세지니까 나 이거 조약은 안 할게 이렇게 버티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오사운동으로 중국에 아주 커다란 변화가 생겼는데 오사운동 이후에 중국의 두 개 정당인 국민당과 공산당이 차례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당시가 어떤 시기예요? 아, 이거 군벌이 장악하고 있는 중국인데 이 군벌이 외세에게 꼼짝도 못한다 이거죠. 그 군벌 때려치자 쫓아내자라고 하는 그 생각이 모아지게 되죠. 그런데 공산당과 국민당으로 나눠져 있어 가지고서는 얘랑 맞서 싸우기가 힘드니 손을 잡자. 자, 1번 그래서 뭐예요? 1차 국공합작. 자, 1차라고 꼭 써야 돼요. 1차라고 꼭 써야 돼요. 2차랑 다르니까 1차 국공합작이 나중에 나오게 되겠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손잡고 뭐 했어요? 군벌 쫓아내야죠. 그쵸? 그래서 군벌을 타도하는
국민혁명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된 것이 바로 이 오사운동입니다. 그래서 0번이라고 할까요? 국민당과 공산당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도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국공합작, 그다음에 세 번째 군벌을 타도하는 국민혁명, 이거를 국민혁명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것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된 것이 오사운동이다. 자, 요거 그대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핵심 탐구에 보면은 3.1운동, 그 다음에 오사운동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3.1운동이라는 거 알아두시고, 이게 중국의 오사운동이라는 거 알아두시고, 오사운동의 결과 어떻게 중국에 영향을 끼쳤는지, 국민당, 공산당 만들어졌다, 1차 국공합작했다, 군벌을 타도하기 위한 국민혁명이 시작되게 되었다, 그런 계기가 되었다. 그쵸? 자, 그런 것들 써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3.1운동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3.1운동의 영향은 뭐예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만들게 했다. 중요하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만들게 했다.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들이 이어질 거고, 이것과 별개로 의열단이라는 조직이 조직돼요. 의열단, 김원봉 선생이 만든 이 의열단이라는 조직이 만들어집니다. 왜 의열단을 얘기하게 되냐면은 1930년대 중국에서의 독립운동에 의열단이 끼친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인애국단이라는 단체도 활동을 하면서 임시정부의 활로를 개척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게 되겠습니다. 중국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 자, 중국은 앞에서 이미 설명한 국민혁명군을 결성하게 되는데, 이것이 공산당과 국민당이 손을 잡은 1차 국공합작의 결과입니다. 소련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국민혁명군을 이끌고 군벌 타도를 위한 북벌에 나서게 됩니다. 이 북벌 과정에서 노동운동과 농민운동, 즉 사회주의 운동 세력이 성장하게 되자 이것을 막기 위해서 장제스는 공산당을 배신합니다. 그래서 결국 1차 국공합작이 무너지게 되고, 무너진 상태로 국민당 단독으로 나머지 북벌을 수행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일본군이 쳐들어와요. 일본군이 쳐들어와서 산동반도 못 먹었던 땅 있죠. 거기를 그냥 낼름 차지해버리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런데 국민당 정부는 군벌을 쫓아내기 위한 북벌을 우선시했기 때문에 일본의 이 침략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쨌든 그러나 베이징을 점령을 하고 난징을 수도로 하는 정부를 완성하게 됩니다. 그것과 관련된 것이 요 지도가 되겠습니다. 지도는 출제하진 않았으니까 참고로만 봐두시기 바랍니다. 수능 볼 친구들은 530 사건이라는 게 조금 기억해 둬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요. 자, 침략전쟁의 확대는 대공황 이후에 일본의 침략전쟁을 중심으로 살펴볼 겁니다. 31년에 만주사변, 우리가 만주를 일본이 쳐들어간 것을 만주사변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이 지역에 청나라 황제 푸이라는 사람을 앞세워서, 자, 요거 외우세요. 만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이 만주국 정상적인 나라야? 이상한데? 라고 생각해서 리튼 조사단이 국제연맹의 리튼 조사단이 조사를 했는데 이상한 것 같아요. 일본이 나쁜 마음을 먹고 쳐들어왔네요. 이렇게 보고서를 올렸어요. 그랬더니 일본이 어떻게 했냐? 국제연맹 탈퇴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국제연맹의 허약함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했었죠. 자, 어쨌든 중국에 쳐들어왔다. 자, 그 다음에 37년에는 중일전쟁이 일어났다. 중국 본토에 쳐들어가게 되었고, 이때 중일전쟁에서 일본에 맞서기 위해서 1차 국공합작이 깨졌었던 국민당과 공산당은 2차 국공합작을 결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단 일본이 초기 1년 만에 대부분의 거점 도시를 차지하면서 중국을 아주 곤란하게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태평양 전쟁입니다. 태평양 전쟁은 일본이 이 중국과의 전쟁을 빨리 끝내지 못하면서 물자 부족에 시달려요.
물자 부족에 시달리게 되니까 다른 지역을 쳐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베트남을 차지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베트남은 프랑스 식민지였죠. 프랑스가 독일한테 털려가지고 힘이 없으니까 그 지역에 이제 점령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미국과 영국이 같은 코쟁이들 편을 들어야 되죠. 그래서 일본의 경제 제재 조치를 하게 되고 더 물자 수급에 어려움을 겪은 일본이 미국과 협상을 하기 위해서 협상 전략의 하나로 하와이의 진주만을 습격을 해버렸는데 이게 전쟁으로 확대돼 버렸죠. 이게 바로 태평양 전쟁이다. 1941년에 일어난 전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전쟁은 밑에 이렇게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요. 42년까지 일본이 차지한 이 넓은 지역을 보면은 일본이 상당히 유리한 시절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지역이 다 일본이 점령한 지역이잖아요. 상당히 유리한 시절이 있었는데 미드웨이 해전 이후에 일본의 패배가 거의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해서 무게추가 미국에 넘어가게 되었고요. 43년의 경에는 거의 패전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카이로선에서 야 일본을 항복해 안 하죠. 포츠담에서 일본을 항복해 뭐 이렇게 계속 얘기하면서 결국에는 원자폭탄 맞고 항복하게 된다. 자, 이런 내용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쟁의 피해는 선생님이 좀 강조를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건 우리가 피해를 받잖아요. 근데 우리만 피해 본 게 아니라 중국도, 대만도, 동남아시아 각국도 피해를 받기 때문에 이걸 잘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당연한 내용들이 쓰여져 있으니 그냥 봐두시면 되겠죠. 노동 수탈, 그다음에 징병제로 군인으로 끌려간 거, 여성 노동, 그다음에 여성 일본군 위안부 문제, 자 이런 것들 봐두시면 되겠고요. 특히나 이 강제징용과 관련된 이 문제가 최근에 이 한국과 일본의 경제 마찰로 일어나서 우리가 일본 물건 안 사는 운동까지 막 했었던, 그쵸? 그래서 우리 여기 홈플러스 있는 유니클로도 나가버렸잖아요. 그쵸? 결국에는 그런 것이 바로 이 강제징용과 관련된 일입니다. 이거 한번 꼭 봐두시기 바라고 태평양 전쟁 즈음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사실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국제연대 이 부분은요, 일본에 맞서기 위한 연대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중국의 연대를 중심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만주사변이 일어났을 때, 즉 1931년 이후에는 만주에 있는 조선혁명군과 한국독립군 이 두 부대가 중국과 연합해서 일본에 저항하는 세력이었습니다. 특히나 이 조선혁명군은 중국 의용군과 함께 활동을 많이 했고 요런 여기 앞에 한자 빠졌네요. 여기 앞에 한 앞줄에 있습니다. 이런 조직을 만들 정도로 연대를 튼튼히 하고 맞서 싸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래 지속은 하지 못합니다. 자, 그리고 요 한인애국단 중요하죠. 한인애국단의 활동으로 인해서 임시정부가 중국의 도움을 받게 되고 활로를 개척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937년에 중일전쟁이 일어납니다. 중일전쟁이 일어나자 중국 애들이 우리를 더 많이 도와주게 돼요. 자, 그래서 김원봉이 조선의용대를 만듭니다. 자, 조선의용대 외웁시다. 관내 최초로 자, 중국 관내에 최초로 만들어진 무장 독립 세력 조선의용대입니다. 외우세요. 자, 그다음에 한국 강복군 임시정부는 한국 강복군을 만들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임시정부가 한 일이 이렇게 있으니까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 지도를 볼게요. 38년에 처음으로 만들어진 조선의용대가 만들어졌고 40년에는 한국 광복군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광복군이나 조선의용대나 하는 일이 주로 후방에서 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막 목숨 걸고 일본 놈들과 싸우는 전투는 별로 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선의용대가 이러지 말고 나는 일본 놈들과 싸우고 싶어 라고 하는 측이 이렇게 예난으로 갑니다. 이 예난은 공산당이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공산당과 함께
싸우기 위해서 예난으로 넘어가게 되고 이들은 조선 의용대 여기가 화베이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화베이 지대 또는 화북지대라고 부르죠. 이걸 형성하게 됐고 화북지대는 나중에 조선 의용군으로 재편됩니다. 조선 의용대 중에서 예난으로 간 사람들이 조선 의용군을 나중에 조직하더라. 많이 생략하고 얘기한 거예요. 자, 한편 화북 지역으로 가지 않은 세력들은 임시정부에 합류하더라. 임시정부에 합류하더라. 이거를 잘 외워주세요. 화북지대를 만들고 조선의용대를 만드는 사람. 정확히 말하면 조선의용대 위로 올라가는 조선의용대 화북지대가 있고 화북지대 사람들이 나중에 단체를 만들고 조선의용군 의 조선의용군을 만들게 돼요. 이렇게 이어지는 거고요. 남쪽으로 충칭으로 간 사람은 한국 광복군에 합류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겠죠. 자, 요 사실 기억을 좀 잘 해두시기 바래요. 자, 이번에는 서양 문물의 도입인데 서양 문물의 도입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도시는 주로 개항장을 중심으로 만들어졌었다. 그래서 청나라의 대표적인 개항장, 일본의 대표적인 개항장, 조선의 대표적인 개항장이 나와 있습니다. 공통점은 여기에는 다 서양 애들과 외국인들이 사는 조개가 만들어졌었다. 점차 서양식 도시가 만들어졌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도시로 하나만 꼽자면은 요코하마를 꼽을게요. 물론 수능은 청나라 거, 조선 거 알아도 되지만 우리는 그냥 하나만 볼게요. 요코하마는 도쿄와 철도가 처음으로 만들어진 도시. 우리도 인천이죠. 우리도 서울과 인천이 최초로 철도를 만들잖아요. 그렇죠? 일본은 도쿄와 요코하마다. 자, 이렇게 하나 봐주시고 갈게요. 자, 철도 얘기가 나왔으니까 철도 얘기를 좀 해봅시다. 자, 철도는 자, 첫 번째 인구 이동과 물자 유통을 촉진했다. 긍정적인 부분 하나 외우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서양 열강의 침략 도구가 되었다. 이거는 부정적인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철도의 긍정성과 부정성을 다 외워두세요. 다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특히나 우리 같은 경우에는 대한제국 같은 경우에는 일본인에 의해서 건설이 되었고 물론 물자 수송이나 이런 것도 있었지만 전쟁에 활용되는 경우도 많았었고요. 그리고 철도 건설 과정에서 일본의 토지 약탈이 있게 되면서 철도는 공격의 대상이 되었어요. 부정적이었어요. 청나라에서도 초기에 상당히 군사적인 침탈 도구로 사용됐기 때문에 철도 건설에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돈이 되는 것 같은데 다 서양 애들이 쓰네. 그럼 우리가 좀 직접 만들자라고 해서 자력으로 철도를 건설하려는 이권 회수 운동이 나타납니다. 이게 나중에 문제가 돼서 신해혁명으로 번지게 되죠. 그런 모습도 나타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침략이 우리 이 청과 조선에 비해서는 없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일찍부터 철도는 문명의 이기라고 생각해서 도쿄와 요코하마를 최초로 해서 철도를 전국적으로 막 깔아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철도는 중요하니까 꼭 봐두시기 바랍니다. 철도에 대한 이런 서양 귀신은 화물선을 타고 외놈은 철차를 타고 이게 우리의 인식이었다는 거예요. 철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보시면 되겠죠? 자, 만국공법은 넘어가고요. 다음에는 사회진화론 볼게요. 사회진화론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이니까 봐두시기 바라고. 사회진화론은 약육강식의 원리가 인간 사회에서도 적용된다. 때문에
힘센 열강이 약소국을 침략해서 잡아먹는 것은 당연하다. 즉 제국주의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사용된 게 사회 진화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좀 다른 점은요. 좀 다른 점은 야, 근데 그게 현실에서 좋든 나쁘든 그게 발생하고 있으니 그걸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서양 애들처럼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만들기도 해요. 때문에 야, 어쨌든 힘센 놈이 이긴다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힘이 세져야지. 그쵸? 그래서 사회 진화론이 스스로 힘을 키워야 된다. 즉 자강운동의 논리적 기반이 되기도 합니다. 아니 전 세계가 힘센 놈이 잡아먹는다며? 그럼 우리도 힘이 세져야겠네?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스스로 힘을 키우자라고 하는 그런 주장의 논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럼 사회 진화론은 이제 두 가지의 모습이 함께 있었다라고 보면은 되겠죠. 자, 그것을 좀 잘 보여주는 게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요 마지막 페이지 보면은 요 일본인의 글과 요 중국인의 글이 있습니다. 쭉 읽어보면 되겠지만요. 요 글은 제국주의 침략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사회 진화론을 얘기하고 있고요. 요 중국인의 글은 우리 민족의 이 중국의 국가의 자강의 논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회진화론을 바라보는 관점 두 개, 이건 꼭 봐두세요. 하나는 제국주의 침략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고, 또 하나는 국가의 힘을 키우자는 자강의 논리로 활용되었다. 자,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과서 살펴보는 것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올려놨었던 문제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